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배웠고, 그 다음에 염색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몇 가지 종족이 있냐, 개체가 몇이냐, 그걸로 이제 염색체 그림에서 푸는 것도 연습을 좀 했는데, 오늘부터 또 다른 파트예요. 사람의 유전. 자, 이건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지만 얘기를 안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 저번 시간이랑 했던 거 좀 연계가 되기도 하지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몰라도 이해를 잘 할 거니까 봅시다 한번. 자, 일단 사람의 유전을 내가 이제 애를 낳아서, 배우자가 있겠죠? 내 배우자랑 애를 낳아가지고 이 애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냐, 또는 어떤 유전병을 갖게 되냐, 이걸 우리는 연구하고 싶은 게 사람의 유전이에요. 그러면 유전을 내가 애를 낳아서 이 애가 이제 어떤 유전병이 있는지를 보면 좋은데,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왜 힘든다 그랬냐? 일단 첫 번째,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기엔 굉장히 제약이 많이 따라요. 그게 멘델이 완두콩으로 설명을 했지만, 완두로서는 설명이 되지만 사람으로 유전학을 연구하기는 좀 힘들어. 그 이유가 뭐였니? 첫 번째, 사람 유전을 연구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였냐? 첫 번째는 개체 수가 굉장히 적어요.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교배만 시키면은 계속 이제 자손을 낳을 수 있는데, 사람은 아무리 많이 낳아봐야 진짜 요즘에는 만 3명? 3명만 낳아도 와 엄청 많이 낳았다, 애국한다 막 이러잖아. 근데 지금 사람 유전을 3명 낳아가지고 어떻게 이걸 확률 계산할 거냐고. 안 된다고. 개체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람 유전을 얘기할 수 없어요. 연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두 번째, 왜 또 어렵다 그랬니? 사람의 유전을 얘기할 때는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아요. 자, 대립 형질이라는 거는 서로 대립되어 있는, 혈액형이라 보면 A형, B형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형질을 대립 형질을 하는데, 쌤 지금 A형, B형처럼 대립 형질 있잖아요. 그치, 있는데 A형, B형과 같은 혈액형 말고 뭐 우리의 피부 색깔, 키, 아니면 뭐 이제 내가 가끔 얘기하는 게 과학주는 잘생겼다 이러면 여기 누군가 그러다고 저 과학준 정도는 뭐 잘생겼지 뭐, 저 정도는 나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웃기고 앉아있네, 저게 뭐 잘생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기준을 그럼 다른 사람, 나를 잡으면은 못생겼다가 압도적이 많으니까 잘생긴 연예인 딱 잡자고. 잘생긴 연예인 딱 진짜 거짓말 아니라 원빈이 딱 있대. 그럼 원빈이 딱 있으면은 존나 잘생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다수겠지만, 저 정도 쟤는 잘생긴 얼굴이 아니야, 이런 인간도 있다니까. 원빈 말고 뭐 솔직히 뭐 차은우라 그러면은 뭐 이제 이건 못생겼다면 죽여버릴 거야. 누가 못생겼다고 할까, 차은우를. 아무튼 간에 사람이 되게 만만한 사람을 보면은 이걸 잘생겼다 못생겼다 누구나 왈가왈부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완두로 보면은 황색 완두 아니면 녹색 완두 밖에 안 나와요. 그거 말고 중간적인 형질은 없어. 그러니까 대립 형질이 뚜렷하기 때문에 넌 녹색, 넌 황색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의 유전을 연구할 때는 이렇게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하는 제약이 따른다고. 세 번째, 자, 얘가 가장 큰 문제예요. 뭐? 내가 유전병 A라는 게 있대. 그럼 내 유전병 A가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가 궁금해. 그러면 내가 유전병이 있고 유전병이 또 있는 여자 사이에게 나온 자손이 어떻게 되냐, 아니면 내가 유전병이 있고 내가 유전병이 없는 여성과 결혼했을 때 나온 자손이 어떻게 될 거냐를 실험하려면 결혼을 2번 해야지. 맞잖아. 유전병이 있는 여자랑 유전병이 없는 여자에게 자손을 다 낳아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가교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완두로 실험하면 또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황색 완두랑 황색 완두 교배시키면 되잖아. 녹색 완두, 황색 완두 교배시키면 되고, 녹색 교배시켜서 어떻게 나올지를 보면 연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기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이 따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야, 이거 사람을 유전 연구하기는 힘들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내가 내 배우자랑 결혼해서 어떤 애가 나올지를 연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야, 너의 아래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의 위로 어떻게 될 건지를 보자.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얘기할 때는 가계도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가계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다는 거죠. 가계도 조사. 근데 가계도 조사 말고도 뭘 할 수 있냐면 쌍둥이 연구 같은 것도 할 수는 있어. 자, 너네들도 알다시피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가 있죠? 일란성과 이란성의 차이는 뭐니? 그 너네 동패고등학교 다니는 그 선배 중에 여기 학원 다니는 얼굴 개 똑같은 그 쌍둥이 혹시 알고 있냐? 이름도 비슷해. 이민수, 이민형 둘이 있어. 우리 학원 다녀. 내가 걔네들을 고2 처음 올라올 때부터 봤거든? 솔직히 해줄게. 아직도 모르겠어. 나 1년 넘었거든? 아직도 모르겠어. 근데 유일하게 분류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 뭘로 하냐? 안경테로 봐. 민영이 안경테가 금색이고 민수 안경테가 검은색이거든? 그래서 수업할 때도 하다가 걔네 웃긴 새끼들 또 같이 앉아 있어요. 너네 세트를 해. 너네는 그럼 뭐야? 이게 못 물어보겠어. 근데 이제 이 복도 돌아다니다가 내가 걔네들을 너무 헷갈려가지고 한 몇 달 동안 전혀 모르겠는 거야. 전혀.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분류할까 봤는데 옷도 맨날 바꿔 입고 와. 쌍둥이니까 키도 똑같아. 진짜 얼굴이 내가 일란성 몇 명 봤거든? 내가 본 일란성 중에 제일 똑같아. 그러니까 전혀 분간이 안 돼. 전혀. 근데 유일하게 안경테로만 분류해. 근데 너 안경테는 왜 따로 안 쓰냐니까. 시력이 약간 다르대. 약간. 그래서 민영이라는 애랑 민수라는 애랑 안경테만 달라. 그 안경테만.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너네 엄마 아빠는 구별하니까 바로 구별한대. 이게 이제 DNA의 무서움이지. 엄마 아빠는 그냥 걔네 목소리만 들어도 안 돼. 난 똑같거든.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봐도 얘는 똑같아.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얘 친구들 있잖아. 진짜 친한 친구들은 알아. 얘가 누구고 얘가 누군지. 그래서 내가 물어봐. 야, 너 얘 민수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요. 뭔 느낌? 민수는 좀 약간 다크해요. 민영이는 좀 밝대 애가. 내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민영이 애가 성격이 좀 이런 애고 민수는 쌤 그렇게 하면 안 약간 그래. 그럼 애들한테 물어보고 민수 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 그럼 너도 얼굴로 모른다는 거네? 몰라요. 그럼 말 안 하면 모르네? 몰라요. 그 내가 그랬거든. 너 그럼 만약에 민영이가 너무 좋아서 민영이랑 사귀었어. 근데 민수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게요. 존나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지. 아무튼 이걸로 연구를 합니다. 이제 일란성과 이란성으로. 자, 그러면 일란성은 지금 내가 얘기했던 민영이 민수 같은 애야. 예, 완벽하게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DNA가 똑같기 때문에요. 완전히 DNA가 똑같습니다. 100%. 왜? 일란성은 이 란자가 난자야. 난자 하나에 진짜 정자가 한 개 들어와가지고 수정된 거예요. 근데 수정이 된 후에 분열할 때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분열이 된 거야. 그래서 애가 둘이 됩니다. 그럼 DNA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연구하냐면은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거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좀 못 살 때 1960년대 70년대 못 살 때 엄마가 애를 낳은 거야. 애를 낳았는데 도저히 얘 둘을 내가 부양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죽여? 죽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한 명을 입양을 보내요. 아기 때 입양을 진짜 그런 적이 몇 번 있어. 그럼 한 명이 입양 보내면 너는 입양 이런 거 고양이나 개도 똑같다? 입양하려면은 내가 지금 재력이 어느 정도고 실제야. 내가 지금 돈이 얼마고 뭐 직업이 뭐고 그걸 알아야 그 입양을 시켜줘. 그냥 안 시켜줘. 그냥 뭐 이제 펫샵이나 이런 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유기견들 있잖아. 유기견들 내가 입양하려면은 조건이 있어야 돼. 하물며 개나 고양이도 그런데 사람을 입양할 때 그냥 거지 같은 애한테 보내겠냐고. 그 입양할 때 어느 정도의 그 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퀄리티가.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많이 보내는 나라가 거의 미국이에요. 미국.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내가 그때 TV로 한번 봤는데 입양을 보냈는데 엄마가 그 사실을 숨긴 거야. 그 애한테도. 만약에 지금 원래 둘이 이제 나왔는데 한 명이 둘이 쌍둥이가 나왔는데 얘 입양시켰잖아. 미국으로. 그럼 얘를 이름을 뭐 이제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랑 B랑 원래 쌍둥이인데 입양을 하기 전에 입양을 시킨 다음에 엄마가 얘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 왜? 너는 그냥 혼자 아들, 외아들. 그리고 입양시킨 사실을 엄마가 숨겼어. 그런데 이제 얘 쪽이 안 거지. 왜? 얘네 부모가 양부모잖아. 그럼 양부모님이니까 이제 얘한테 얘기를 한 거지. 왜? 엄마 아빠는 그냥 백인이야. 엄마 아빠 백인인데 갑자기 얘가 동양인이 나온 거지. 말이 안 되니까 미리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얘가 커가지고 엄마 아빠를 찾고 싶은 거지.
찾고 싶으니까 이제 엄마 그 양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너 한국에서 그 입양이 됐다. 그럼 센터 찾을 수 있냐? 그 센터를 찾았어. 찾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만났어. 엄마가 막 울면서 막 이렇게 그 TV에 나오는데 진짜 특이하게 30인가 27인가 아무튼 20대 후반쯤에 만났어. 얘네 둘이 만났단 말이야. 그럼 얼굴이 어떨까? 같을까 다를까? 똑같죠. 무조건 똑같습니다. DNA가 똑같은데 얼굴이 어떻게 달라? 민영이 민수처럼 얼굴 똑같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 얼굴 말고 행동이나 여러 가지가 다 다르겠지. 그럼 우리 뭘 연구할 수 있냐면 쌍둥이 일란성의 경우에는 DNA가 완벽히 똑같단 말이야. 근데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질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지. 첫 번째, 뭐가 달라졌는 줄 아냐? 키가 달라졌어요. 키가. 그때 당시 우리 다 못 살다 그러잖아. 얘가 밥을 잘 못 먹고 산 건 아니겠지만 거의 뭐 이제 좀 영양가가 좀 부족한 음식을 많이 먹었겠지. 내가 그때 보니까 여기 입양했던 그 아빠가 어느 뭐 무슨 회사의 사장님이야.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뭐 막 먹을 것도 잘 먹고 여기 보니까 가족이 엄마 아빠가 그 불임이야. 불임 부부. 그래가지고 애를 못 낳으니까 입양을 5명 했어. 한 명은 뭐 동양인, 뭐 한 명은 뭐 서양인, 아프리카에도 있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되게 다양해. 아무튼 간에 이제 여기서 입양된 얘를 딱 보니까 키가 얘가 훨씬 큽니다. DNA가 동일한데 불구하고 내 그때 보니까 5cm 정도 커요. 그러니까 얘가 70 초반인가 중반 되는데 얘가 80 정도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질이 환경에 의해서 바뀌었냐 아니면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냐. 즉 환경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 거는 유전자로서만 결정되겠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혈액형이겠지. 얘 혈액형과 얘 혈액형이 같을까 다를까? 아 진짜 DNA가 다 똑같다니까. 그럼 당연히 혈액형이 똑같겠지. 혈액형은 절대로 오랫동안 환경이 다르더라도 안 변하잖아. 이건 유전에 의해서 100%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뭐 키나 피부색이나 하다못해 뭐도 연계가 좀 많이 되냐? 뭐 IQ도 될 수도 있고 지능지수도 여러 가지 뭐 성격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맞고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비과학이야. 비과학. 근데 나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신기했어. 자, 한번 얘기해 줄게. 얘 둘이 만났는데 얘가 한국에 살던 애고 미국에 살던 애야. 근데 얘가 아팠어. 그 한 5살 땐가? 6살 땐가? 근데 아파가지고 폐렴 같은 게 걸렸었대. 그래가지고 얘가 한번 거의 죽을 위기를 넘기고 살아났어. 진짜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게 얘도 6살 때 폐렴에 걸려서 죽다 살았대.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더 충격적인 게 얘가 보니까 20대 초반 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여기 다리에 철심을 박았어. 철심을.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걷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 다리에 철심을 한번 박아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더 웃긴 게 뭔 줄 아니? 이 새끼도 똑같은 다리에 철심이 있어요. 그럼 너는 왜 철심이냐니까 바이크 타다 넘어졌대. 난 이게 너무 신기했어. 나이대도 비슷해. 똑같진 않아. 근데 비슷해. 얘도 바이크 타다 넘어져가지고 오른쪽 다리에 철심이 있어. 이건 거의 꾸며낸 얘기 같긴 한데 그런 애만 만나가지고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떨어져 있을 때도 얘가 감기 걸리잖아.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찍고 얘가 감기 걸리면 얘도 비슷하게 걸려. 이게 뭐야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건 비과학이랬지.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간에 일란성 쌍둥이도 이런 식으로 연구하면은 이게 유전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이 많겠냐고. 별로 없죠.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연구하는 것도 사실상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는 가계도 조사 유일한 방법이 얘입니다. 사람의 유전을 연구할 때는 거의 대부분 가계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이제 우리가 그려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유전병이 나왔고 그게 누구로부터 내려왔는지를 연구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가계도를 그릴 때 항상 네모는 남자, 동그라미는 여자로 그릴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딸내미가 뭐 이제 아들내미다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애를 한 3명 낳았다.
아들내미도 낳을 수 있고 딸내미도 낳을 수 있고 딸내미도 낳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낳을 수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이제 가계도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많이 했을 거야. 가계도 조사 첫 번째, 자, 제일 중요한 건 우린 가계도로부터 무엇을 판단해야 되냐? 뭐? 이 가계도 조사는 다 유전병이에요. 이 유전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성과 열성이 뭔지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야, 우성의 형질이 뭐였니? 그냥 또 얘기 우월한 거예요. 그러지 마. 우성이 뭐였어? 잘 기억해. 우성의 형질이란 이형접합성 유전자일 때, 혈액형 이형접합성 유전자일 때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또는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형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우성입니다. 열성도 마찬가지. 이형접합성 유전자일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질, 이걸 열성의 형질이다 이렇게 불러. 그래서 우월하다, 열등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네 A랑 O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형이라고 얘기를 하냐? 혈액형? A형이라고 하잖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지? A형은 겉으로 드러난 형질, 표현형이라고 하죠. 표현되어지는 형질. 이 표현형에 A5냐, A-B냐, 뭐 이걸 얘기하는 걸 유전자형이라고 하잖아. 유전자형 중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의 형질이라고 하고 겉으로 드러난 형질을 우성의 형질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걸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가계도 조사할 땐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찾는 게 첫 번째예요. 이걸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냐? 갑툭튀랬죠. 갑툭튀. 부모가 갖고 있지 않은 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 자손에게. 다시. 부모는 갖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렇게. 지금 내가 빗금 친 게 유전병이야. 그럼 부모는 둘 다 정상인데 갑자기 유전병 걸린 자손이 툭 튀어나왔지. 갑자기 툭 튀어나온 형질이 무조건 열성의 형질입니다. 즉, 지금 이 유전병의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도 있을 거고 유전병 유전자도 있을 건데 만약에 정상 유전자 하나와 유전병 유전자가 같이 있다면, 즉 이형접합성이라면 정상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유전병이잖아.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거야. 유전병이 열성. 그래서 언제나 유전병 유전자가 열성으로 유전된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도 있겠지.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엄마 아빠는 둘 다 유전병이야. 근데 자손이 정상이야. 그럼 자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정상이 툭 튀어나온 거죠. 엄마 아빠는 유전병인데 갑자기 정상이 튀어나왔잖아. 갑툭 튀어 이것도. 그럼 이런 경우에서는 정상이 열성의 형질이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런 경우에서는 유전병이 우성의 형질이다. 이런 경우에서는 정상이 열성의 형질이다. 자, 내가 여기다 쭉 써줄 건데 몇 개 저번에 그대로 할 거야. 근데 이거로만 문제가 안 풀릴 거야 아마. 항상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가계도, 아니면 가계도 하나에 유전병을 2개 정도나 3개 넣는 경우에선 하나는 이렇게 줘요. 그건 일단 찾으시고 나머지 심화 문제로 갈 때는 이거 안 주는데 쌤 어떻게 찾아요? 이거 말고 다른 조건을 줘요. 그거로 찾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얘기해주면, 두 번째, 이제 우열 관계는 찾았어. 그러면 이제 그 유전자가 우성 유전자인지 열성 유전자인지 찾았으니까 그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에 들어있는지를 찾아야 돼. 유전자는 염색체라는 존재에, 이렇게 보죠. 우리 대립 유전자. 염색체의 한 지역에, 같은 구간에 유전자가 들어있잖아. 이걸 대립 유전자라고 하죠. 그럼 이 유전자가 들어있는 염색체가 뭐 10번 염색체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20번 염색체에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X 염색체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Y 염색체에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유전병 유전자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자, 이걸 찾을 때 메커니즘이 제일 먼저 어디에 있다고 가정하랬어? 가정 첫 번째는 Y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Y. 즉 Y 염색체에
저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가정을 한 뒤에 가계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가계도를 봤더니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남자가 네모고 동그라미가 여자라고. 여자가 걸렸잖아. 그러면 Y는 아니라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 남자가 걸렸네. 근데 여자도 걸렸잖아. 여자까지 걸렸으면 Y에선 유전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Y 염색체에 있다고 가정하는 이유는 우리는 가정했던 게 아니다라고 알고 싶은 거예요. 가정했던 게 아니다. Y에 있다라는 게 아니게 되면 X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Y는 거의 안 줘요, 문제마다. X 아니면 상이야. 즉 구간을 설정할 때 상에 있다고 먼저 가정하면 안 돼요. 상에 있는 경우는 많거든. X가 더 범주가 좁아요. 그래서 더 작은 거 해봤더니 안 돼. 그러면 상이다. 다시 Y에 있는지 없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랬어. 봅시다 한번. 자, 얘 유전병 걸렸대. 얘도 유전병 걸렸어. 얘도 유전병 걸렸어. 얘는 안 걸렸어. 이거 Y에 있다라고 가정해서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안 된다고. 쌤, 여자는 안 걸리고요. 남자만 걸렸잖아요. 봐봐. 이 아들내미는 아빠가 이 사람입니다. 그럼 아빠가 갖고 있던 Y를 아들내미에게 준 거지. 그러니까 아빠 유전병 걸렸으니까 아들도 걸리지. 그러면 이 아빠는 왜 걸렸어?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Y 줬잖아. 근데 할아버지는 안 걸렸는데 아빠가 걸렸네. 이 아빠는 그럼 뭐야? 입양한 거야? 안 되잖아. 이 개념이 뭐냐면 Y에 있으려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걸려야 됩니다. 남자는 Y를 갖고 있지 모든 그 집안에 있는 남자 다 걸려야 돼. 이렇게 중간에 벙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Y에 있는 경우는 거의 안 줘요. 그럼 X에 있는 경우를 많이 주겠지. 자, 그래서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얘기했죠. X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X가 아닌 거야. 이 경우면 아닌 거야. 첫 번째, 유전병이 열성으로 유전될 경우에는 내가 뭘 확인을 했냐? 유달 정화를 보랬죠. 유달 정화가 하나라도 나오면 이건 X가 아닌 겁니다. X가 아니야. 다시, 유전병이 열성으로 유전될 때만 이걸 써먹어야 돼. 유전병 걸린 딸내미의 아빠가 정상이다. 유전병 걸린 딸내미의 아빠가 정상이면 상염색체 유전이 됩니다. X 안 돼요. 자, 그거 한번 해볼게 지금. 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인데, 유전병이 열성 유전되는 경우가 왼쪽 그림이냐 오른쪽 그림이냐? 유전병이 열성. 내가 갑툭튀 열성이랬어. 얘는 갑자기 정상이 툭 튀어나왔고, 그럼 정상이 열성이고 유전병이 우성이에요. 얘는 정상 부모에서 유전병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네. 유전병이 툭 튀어나왔으니까 열성. 이 경우에서 봐야 됩니다. 이건. 그럼 유달 정화가 있는지 보는 거야. 나오죠. 유전병 걸린 딸내미의 아빠가 정상. 아, 지금 이 유전자는 X에 있지 않다. 이 개념이에요. 상염색체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안 되는지를 해볼게. 일단 열성이랬죠. 열성이라는 거는 X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만 갖고 있어도 유전병 걸리냐? 둘 다 갖고 있어야 유전병 걸리냐? 둘 다 갖고 있어야 유전병 걸리죠. 그러면 얘가 유전병이 나오게 되려면 X'X'이라는 유전병 유전자만 두 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전병이 나와. 근데 이걸 엄마가 준 거고 얘를 아빠가 준 거거든. 엄마는 말이 돼. 왜냐면 엄마는 X' 한 개 갖고 있지만 X 정상을 가지고 있으면 유전병이 열성이고 정상이 우성이라며. 그럼 얘가 우성이니까 우성으로 표현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러한 사람을 내가 뭐라고 했냐? 정상으로 표현되지만 유전병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보인자라고 합니다. 보인자. 다시, 보인자란 정상이지만, 표현형은 정상이지만 유전병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인자라고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엄마가 준 거면 이거 아빠가 준 거야. 그럼 아빠는 X'을 가지고 있었고 남자니까 Y죠.
그런데 아빠는 X라는 걸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는 X 하나니까. 그럼 X 프라임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유전병입니다. X를 정상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즉 아빠가 이 개념이었다면 유전병에 걸렸어야 돼. 유전병에 걸렸어야 돼. 유전병에 안 걸렸잖아 지금. 이건 X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염색체 있는 겁니다. 이해돼? 잘 이해해야 돼 이거. 다시 얘기해 줄게. 유전병이 열성일 때는 유딸 정화를 써먹으라고. 유전병 걸린 딸내미의 아빠가 정상이면 무조건 X 아니야. 상이야. 오케이? 자, 근데 유전병이 우성으로 유전될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유전병이 우성, 정상이 열성. 왜? 정상이 툭 튀어나왔으니까. 툭 튀어나오면 열성이에요. 이렇게 유전병이 우성일 경우에는 정딸 아유를 봐라. 정딸 아유. 가 하나라도 나오면 이것 또한 상입니다. X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딸 아유. 정상인 딸내미의 아빠가 유전병이면 상이야. 오케이? 자, 그럼 또 똑같이 해볼게. 얘가 정상인데 정상인 딸이면 XX 밖에 안 되죠? 왜? 정상이 열성이잖아. 정상이 열성. 그럼 X 프라임을 갖고 있으면 유전병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엄마가 준 거네. 엄마는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는 있지만 유전병 유전자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유전병 나옵니다. 왜? 지금은 유전병이 우성이니까. 그럼 유전병 유전자 하나랑 정상 유전자 하나 갖고 있지만 유전병이 우성으로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일 쉽게 얘기해 줄게. 너네들 이해를 잘 못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O형이야. 그럼 O형이면 O5만 갖고 있어야죠. 그럼 얘 O를 한 개 얘가 줬고 얘 O도 얘가 줬지. 근데 얘가 A라고 해봐. A. 그럼 A5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엄마는 A형이야, O형이야? A형이지. 이게 열성이니까. 지금 우리는 열성의 형질이 정상의 형질이다.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얘는 보시면 얘가 아빠가 준 거거든? X 한 개는? 근데 아빠는 또다시 XY란 말이야. 니들이 맨날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X에 있는 유전자랑 Y에 있는 유전자는 완전히 달라요.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 X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라지 A를 가지고 있대. 그럼 여기는 스몰 A 갖고 있냐? 라지 A 갖고 있냐? 둘 다 없는 거야. 왜 A를 갖고 있어야 되니? X에만 A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 있어? 없어, 아예. 아예 없어요. X 염색체 갖고 있는 유전자를 Y가 똑같이 갖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 X의 유전자랑 Y의 유전자는 그냥 다른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X 하나, Y 한 개이기 때문에 아빠가 이거 준 거야. 응? 그러면 아빠는 X'이라는 유전병 유전자가 아예 없죠. 그럼 정상이었어야지. 왜 유전병 걸렸냐고. 이건 X 염색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이것까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저번에 사람의 가계도 조사할 때 한계를 추가한다. 잘 봐라 이제. 이건 말로 안 쓸 거고 잘 봐. 지금 뭘 보겠다는 거냐면 딸과 아빠를 보겠다는 거예요. 딸과 아빠. 응? 아빠랑 딸을 관계를 보는 이유는 딱 하나야. 아빠가 갖고 있는 X를 딸에게 무조건 주니까요. 그지? X 염색체에서 유전이 된 경우에는 아빠가 갖고 있는 X 염색체를 딸에게 무조건 주죠. 결론 이제 이렇게 풉니다. 내 얘기 잘 들어. 유전병이 우성일 때는 아빠가 유전병이잖아? 딸은 어떨까?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유전병이 우성이야. 근데 아빠가 유전병이야. X에 있었다면 아빠가 X를 딸에게 주기 때문에 무조건 딸내미는 100% 유전병 나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한번 마지막. 유전병이 우성이야. 근데 아빠가 유전병이야. 그럼 아빠는 X 한 개, Y 한 개인데 아빠가 X에 대한 유전병을 갖고 있어. 그걸 딸에게 줍니다. 즉 유전병이 우성이라는 게 나오면 아빠 딸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시고
만약에 아빠가 유전병인데 딸내미가 유전병이 아니야? 이건 X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자, 두 번째, 유전병이 우성일 경우에 엄마랑 아들의 관계를 보세요. 유전병이 열성일 때는. 자, 다시, 유전병이 열성이야. 근데 엄마가 유전병이야. 그럼 X 염색체 있다 가정하면 엄마는 어떻게 갖고 있어야 돼? X 프라임, X 프라임 갖고 있겠지. 말로 하니까 어렵냐? 자, 그려볼게 한번. 야, 너네 지금 졸면 안 된다. 이거 개념 설명할 때 잘 들어야 돼.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잘 봐. 그 다음에 얘가 좀만. 자, 이렇게 됐대. 자, 첫 번째 요로 됐대. 이거 유전병이 지금 우성이라는 거야, 열성이라는 거야? 열성입니다. 열성. 자, 유전병이 열성일 때는 딸내미랑 아빠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나와 안 나와? X 염색체 있다고 하면 이 경우가 나와 안 나와? 유전병이 열성일 때는 유전병 걸린 딸내미 아빠가 정상일 수 없다니까. X에 있다면 이 경우가 안 나온다니까. 기억을 잘해야 돼 이거. 자, 근데 이 경우래. 잘 봐야 된다. 지금부터 잘 봐. 이 경우래. 일단 유전병이 우성이야, 열성이야? 유전병이 우성입니다. 정상이 툭 튀어나왔지. 정상이 열성이고 유전병이 우성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경우에서 아들내미가 정상이고 아빠가 Y를 줬을 거니까 아빠는 X 프라임 Y가 되겠지. 엄마는 유전자형이 뭐일까? 이거밖에 안 되죠. 그래야 엄마 유전병 나오면서 아들내미한테 정상 유전자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부터 잘 봐야 된다. 여기가 요렇게 됐고 얘는 안 걸렸대. 다시 잘 봐. X에 있다고 하면 아들내미가 얘죠. 아빠가 Y 줬지. 아빠 정상이지. 돼. 이거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야. 엄마는 그럼 X 프라임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유전병이 우성이랬죠. 그럼 엄마는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유전병에 걸렸어야지. 유전병이 우성이니까. 자, 이제부터 이렇게 푸는 거라고. 유전병에 대해서 우열 관계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가계도에서는 아빠, 딸, 아빠, 딸, 아빠, 딸, 아빠, 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들, 엄마, 아들, 엄마, 아들 봅니다. 자, 이거는 쉽게 이렇게 해줄게. 너네도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이제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 아빠는 딸을 좋아합니다. 진짜로. 아빠는 내 친구들 다 봐도 그래. 내 친구들도 이제 아들내미, 딸내미 있단 말이야. 똑같이. 야, 너 아들내미, 딸내미 있으면은 너 누가 좋냐? 아, 누가 좋긴 뭘 누가 좋아. 똑같이 좋지. 아이씨. 한 명만 골라. 한 명만 골라. 누구야? 바로 뭐라죠? 딸. 그냥 딸이야. 그게 마음에 간대. 좀 더. 그래서 너네 딸내미들 보면은 아빠랑 되게 이제 만약 너네 오빠나 동생 있잖아. 남자애들은 아빠에 대한 그 무서움을 항상 갖고 있다고 약간. 와, 아들내미는 아빠 같은. 근데 딸내미는 아빠가 못 들이잖아. 그래서 딸내미한테는 딸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딸내미는 아빠랑 친해요. 근데 우리 집안도 보면 내 동생이 있거든? 아빠랑 친해, 딸내미는. 난 별로 안 친해, 아빠랑. 항상 아직도 약간 그런 게 남아있어요. 아이씨, 저 인간은 왜 그러는 거야. 그런 게 남아있다고. 근데 딸내미들은 엄마랑은 친하긴 친하거든? 근데 아빠가 무서워, 엄마가 무서워 그러면 엄마가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딸내미들은 엄마가 너 사람! 그리고 삐져서 가는 거지 그냥. 무서운 거지. 아빠는 그렇게 얘기 잘 안 하거든. 너 아빠 용돈 줘. 그래. 거의 보통 그러다니까. 근데 아들내미가 아빠 용돈 줘하면 뭐야 이 새끼. 이렇게 된다니까. 너 뭐 하려고 쓰는 거야. 너 지금 술 처먹으러 쓰는 거지. 그런다니까 이게. 항상 이제 가계도를 나오면 보자. 딸과 아빠를 봅시다. 그 다음 아들과 엄마를 보세요. 이 경우를 잘 보면은 이게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관점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 유전병이 우성으로 유전된대.
그럼 X 유전자에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안 되냐? 어떤 경우가 안 돼?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요 경우가 안 되죠. 유전병 우성인데 아들이 유전병일 때 엄마가 유전병에 안 걸릴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X 염수체는 엄마가 아들에게 준다고. 그럼 아들이 갖고 있는 X 염수체는 엄마가 준 거야. 근데 유전병이 우성이래. 근데 아들내미가 유전병에 걸려버렸어. 엄마가 안 걸릴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경우에는 상염색체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전병이 우성일 때 유전병 걸린 아들내미의 엄마가 정상이면 얘도 상입니다. 너네 가계도조사는 내가 일부러 이걸 저번 시간에 안 알려준 거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외운 거를 토대로 오늘 추가로 외워야 돼. 에? 물론 오늘 처음 듣는 친구들은 한 번에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이거 외웠을 건데 외워야 해. 이걸 외웠다면 이제 요걸 외웁니다. 그 다음 유전병이 열성으로 유전된다 라고 할 때는 다시 가기도 한번 봅시다. 아빠랑 엄마가 있는데 가계도를 봤더니 이렇게 됐대. 그럼 일단은 가계도를 봤을 때 유전병이 열성이야 우성이야? 열성이죠 그냥. 정상인 부모에게 유전병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내물어 봅시다. 얘가 얘랑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또다시 아들내미를 낳았어. 근데 아들내미가 요렇게 됐대요. 가능해 불가능해? X에 있다면? 돼 안 돼? 잘 추측해. 너네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이제 문제 못 푼다. 응? 가계도 조사의 첫 번째는 우열관계라 했다.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이야? 정상이 우성이라고. 유전병이 툭 튀어나왔으니까 유전병이 열성이에요. 갑툭튀 열성. 그러면 아들내미가 X'Y라는 거죠? 이거 누가 준 거야? 엄마가. 그러면 이러면 되잖아. 그지? 돼. 안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 경우면 어쩔 거냐고. 이 경우면. 봐라. 엄마가 유전병이야. 유전병인데 열성이기 때문에 엄마는 X'X'밖에 안 돼요. 아들내미에게 무조건 줘야지. 아들내미는 병 걸렸어야죠. 그래서 유전병이 열성으로 유전될 경우엔 정상인 아들내미의 엄마가 유전병이면 이것 또한 상입니다. 다시 무조건 이제 너네가 가계도 조사를 할 땐 아빠 딸을 먼저 봐. 이게 쉬워. 아빠 딸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 그럼 엄마 아들 보는 겁니다. 엄마 아들. 엄마 아들을 볼 때 요 경우가 나온다. 근데 자 이거 보면 똑같죠. 반대로 똑같아. 봐봐. 열성이면 유딸 정아. 엄마 아들 볼 때는 아들 유전병이죠. 이건 딸내미 유전병, 아들 유전병, 아빠 정상, 엄마 정상.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반대로 똑같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것만 외워줘도 됩니다. 다시 이제 그럼 결론을 얘기해줄게. 유전병이 열성이다. 아빠 딸 관계에서 뭘 보라고? 정딸 아유를 보라고. 엄마 아들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고? 유전병 걸린 아들의 정상이 엄마면 안 돼. 오케이? 반대 개념이라고. 유딸, 유전병 걸린 딸내미 아빠 정상. 근데 열성으로 유전될 때는 정상 아들의 엄마 유전병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들과 엄마의 관계, 아들과 엄마의 관계랑 아빠의 딸과의 관계가 완전 반대 개념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써먹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 어쨌든 이걸 이제 다 써먹었대. 다 써먹게 되면 어떻게 이제 다 알아낸 거야. 뭐 열성으로 유전된다. 그 다음에 뭐 상염색체 유전된대. 그러면 첫 번째 유전자를 아래에서 위로 쓸 겁니다. 이렇게 연구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보단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쉬워요. 그 다음 뭐부터 기록하냐? 열성부터 모두 기록해. 열성부터 모두 기록.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확정되지 않은 걸 한 개 한 개 퍼즐 맞춘 것처럼 맞춰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걸 내가 가계도조사를 너네들한테 아무리 시켜봐야 너네도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한번 해볼 테니 너희들 그냥 한번 봐봐. 자, 일단은 뭐 너네 책 없어도 되고 그냥 일단 빚만 보세요. 지금 내가 가계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이 가계도 조사 방법에 대해서 내가 하라고 하는 순서대로 쭉 한번 연구해 볼 거야. 자, 저걸 처음부터 엄청나게 빠르게는 당연히 안 돼요. 이거 하는데 시간이 걸려. 유전자를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니까 열성이고 우성이니까 어느 염색체 있다. 이게 한 방에 안 돼.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네들 문제 풀 때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따져봐. 그리고 유전 파트는 똑같아. 이걸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거지 절대로 한 번에 안 줄어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업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도 한 번에 빵! 빵! 절대 안 되니까 너희들이 어느 정도 이거 해야 돼. 학습을 하다 보면 줄어드는 거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운전고기 중에서 한 문제 5분 넘어가면 문제 못 풉니다. 학교 시험 문제, 내신 문제에서 못 풀어.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 가계조사가 딱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이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 관점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계속 써봐. 하다 보면 조금씩 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가계도조사를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 일단은 이런 문제 딱 나오자마자 정리를 잘 합시다. 정리를. 요건 일단은 내가 안 지울게. 어떻게 쓰는지 볼 거니까. 정리를 할 때, 자, 이 문제처럼 거의 대다수의 문제는 하나의 가계도에 유전병을 2개 넣습니다. 가에 대한 유전병과 나에 대한 유전병. 가계도 조사는 정리가 생명이에요. 정리가.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르잖아. 그럼 얘는 일단 정상 유전자와 유전병 유전자가 있을 거고, 자, 문제마다 뭐 라지 T, 스몰 T로 해라. 몰라요. 지금은 정상과 병 중에 뭐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몰라요. 나도 정상과 병 중에 뭐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몰라. 자, 그 다음 이렇게 한 가계도에 유전병이 2개 나오면 내가 뭐 하랬어? 마음의 선을 그려. 요 놈에게 마음의 선을 그려. 여기를 기점으로 봐도 되겠다. 그래서 왼쪽에다가는 가를 나타낸 걸 쓰고 오른쪽에다가는 나를 나타낸 사람을 씁시다. 자, 먼저 정상은 2번과 6번, 12번 3명이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가가 나온 사람이래. 그럼 여기다 이렇게 가를 쓰는 거야. 가를. 요거를 다 써야 됩니다. 이거 안 쓰면 눈으로 안 보여. 됐어. 자,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이 나의 결정한 유전병이래. 그럼 얘는 나고 얘도 나야. 얘도 나. 그 다음에 됐어.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나타낸 사람은 가나를 다 갖고 있대요. 가랑 나를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가계도를 조사하기 위한 준비가 끝난 겁니다. 준비. 자, 그 다음 가만 눈으로 보세요. 가만. 그리고 갑툭튀가 나는지 보는 거야. 가만. 그러면 가에 대한 갑툭튀는 여기선 찾을 수가 없죠. 왜? 한 명은 가가 있고 한 명은 안 나왔으면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개념을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가는 없고 여기도 가가 있지. 여기도 얘기할 수 없어. 근데 여기 봐봐. 둘 다 가가 있었지. 근데 갑툭튀. 정상이 튀어나옵니다. 부모 둘 다 가가 있었는데 정상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즉 정상이 우성이다 열성이다? 열성이다. 즉 가에 대해서는 유전병이 우성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여긴 유전자를 뭘 쓰라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쓴다. 대문자를 우성에다 쓰고 소문자를 열성에다가 씁시다.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정한 거야. 자, 나도 봅시다. 나를 보는 잠깐만. 가에서 먼저 합시다. 이거 가. 자, 유전병이 이제 우성이라는 게 나왔죠. 이제부터 뭘 찾아야 돼? 어느 염색체에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어떤 염색체? 첫 번째 뭐 해라? Y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Y에 있다면은 가든 나든 여자는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Y는 일단 아닌 거야. 그럼 이제 X에 있다 합시다. X에 있다고 가정할 때, 자, 첫 번째는 딸과 아들.
딸과 아빠 관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유전병이 우성이니까 정딸아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정상인 딸내미의 아빠 유전병. 정딸아유 나왔네요. 정상인 딸내미의 가에 대한 게 아빠는 유전병. 정딸아유가 나오면 너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열성부터 기록하랬지. 그러면 가에 대해서 열성이 정상이야 유전병이야? 가에 대한 유전병은 정상이 열성이죠? 그럼 가에 대해서 정상을 다 쓰는 거예요. 정상, 스몰알 이렇게 쓰는 거라고. 가에 대해서 정상, 스몰알 정상, 스몰알 정상, 스몰알 이거 다 쓰는 거야. 가에 대한 정상은 나왔고. 자, 그럼 여기 가의 정상, 스몰알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올립니다. 여기서 올려. 스몰알이 나오려면 부모 중에 라지알 스몰알이라는 이형접합성 유전자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죠. 왜? 그래야지만 부모는 라지알, 즉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유전병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몰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야? 일단 가가 나왔죠? 그럼 라지얼은 한 게 있는 거야? 그럼 라지알이 있어, 스몰알이 있어? 이건 알 수 없어요. 이건 몰라. 자,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라지알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스몰알을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언더바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건 뭐 있는지 모른다 이거야. 자, 나도 해볼게. 나도. 자, 이걸 이렇게 하면은 가에 대한 유전병은 끝난 겁니다. 나도 갑툭튀 나오는지 보세요. 먼저 갑툭튀. 나가 여기서는 찾을 수 있네. 봐봐. 나가 둘 다 없었지. 둘 다 나에 대해선 정상이야. 정상이었는데 나가 나왔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유전병이니까 유전병이 열성입니다. 자, 두 번째 똑같아. Y는 있지 않으니까 X에 있다고 하는 건데 유전병이 열성이면은 이제 여기서 열성을 찾아야죠. 열성, 유딸 정화를 보는 거야. 유전병 걸린 딸내미 아빠 정상. 유딸 정화. 여기는 없죠. 유전병 걸린 아들내미잖아. 유딸 정화. 유전병 걸린 딸내미의 아빠 정상이네. 이것도 나온 거예요, 이렇게. 너네 문제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친절하게 안 줘. 둘 중 하나는 주고 하나는 안 줍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예제니까. 그래서 얘도 상입니다. 오케이? 이게 나오면 상이야. 이게 나오면. 왜? 하다. 자, 여기 상이고. 그러면 나도 똑같이 얘를 라지 t라고 하면 얘를 스몰 t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상이니까. x면 x 프라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은 라지 t 스몰 t 똑같다. 열성부터 기록. 그럼 나가 나온 사람에게 다 스몰 t 붙여. 나가 나왔으면 스몰 t 나가 나왔으면 스몰 t 몰라. 예, 나왔네. 스몰 됐어. 또다시 아래에서 위로. 스몰 나오려면 스몰 t는 각각 있어야죠. 근데 나가 안 나왔지? 라지를 갖고 있어야죠. 얜 정상이네, 라지네, 이거 뭔지 모르죠. 몰라. 얘도 스몰 나오면은 무조건 이형접합성이야. 근데 얘는 가가 나왔고 나가 안 나왔잖아. 나가 안 나오려면 라지를 가지고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얘도 지금 얘가 스몰 나왔잖아. 아래에서 위로. 그럼 얘가 라지 스몰 이런 식으로 온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라지 t는 일단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도 라지 t 스몰 t 때문에 몰라. 얘도 라지 t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에 대한 것도 여기 쓰면 되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게 일단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문제 이제 접근이 안 돼요. 심한 문제건 뭐건 다 필요 없어. 이게 일단 돼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가계도 조사 방법을 쭉 집에 가서 꼼꼼히 보시고 적용을 많이 시켜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돼요. 자, 쉬었다가 좀 이따 딴 것 좀 합시다. 잠깐만.